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도 모르게 세금이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집값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의 상속세는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모르면 손해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삶에 유익한 법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부동산, 주식보다 더 중요한, 하지만 잘 모르면 수억 원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도 모르게 세금이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과 절세 팁, 그리고 사회적 논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돌아가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에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날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계산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포함될까?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거기에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명의신탁한 자산까지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 사망하기 전에 몇 년간 오간 모든 돈거래까지 다 몽땅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자, 상속세는 사망했을 때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살아계셨을 때 재산을 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속세는 총유산, 즉 상속이 이루어지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지만 증여세는 그 증여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면 증여세가 유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전체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있는 재산, 증여된 재산, 그리고 간주상속 재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상속재산이 이루고, 여기서 공제되는 것들을 빼서 그것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인데요,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한다고 한다면 기본공제 5억 원이 있고요, 배우자 공제가 또 5억 원이 있습니다. 총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결국 과세 표준은 0원이 되어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집값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의 상속세는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해 과세자는 약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005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약 1,500명 정도인데요, 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10배 정도가 확 늘어난 거죠.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에 한 번씩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상속세는 한 번에 다 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10년, 증여세의 경우에는 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가업상속이나 창업자금 증여, 주식증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다만 조건에 맞추려면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은 조건만 맞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방식도 중요해요.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파트랑 단독주택이죠.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의 시가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매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에서 훨씬 못 미치는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지가로 평가를 받으면 세부담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핵심 팁 갑니다. 상속재산을 줄이려면 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10년 전에 증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평가가 낮게 되는 자산들, 단독주택이나 구분상가 같은 자산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도 공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월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도 다 채무에 속하니까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처분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증여자가 애초에 취득했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후에 처분하더라도 혹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애초에 자산의 가액을 높게 책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공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안 나오는 범위라면 취득가액을 확 높여 넣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소액을 증여하는 것은 사실 과세관청에 잘 적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FIU에 모두 보고가 됩니다. 자, 현재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 여기서 거래는 이체도 포함되고 출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FIU에 의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순간 은행은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990만 원의 경우에는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감지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넘으면 의무 보고에서 자동 보고고요. 990 했을 때 한 번이면은 보고가 안 될 테지만 이상 거래가 계속되면은 이거는 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상한 거래를 계속 하실 때에는 이거는 보고된다 라는 전제하에 거래를 하셔야 돼요.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도 국세청은 나중에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의 100만 원 단위의 출금은 무언가 빼서 건네주려고 했다 이렇게 봐서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현금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생활비나 학자금처럼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데에 돈이 쓰이면 이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부양 의무 있는 자가 자신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집을 사는 데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저축된다 이러면 수증한 자, 즉 증여를 받은 자의 자산 상승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를 하면서 이거를 대여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대여를 하지만 나중에 증여로 인정받아서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대여를 하는데 이걸 정말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상환 능력, 상환 계획, 그리고 이자까지 다 잘 정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시면 그거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2억 원 미만의 대여인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도 차용증이 있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다면 이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높아도 너무 높은데요. 주식 가치의 할증까지 생각한다면 실질세율은 60%에 육박을 하고요. 대한민국 상속세가 얼마나 높냐면요. 이재용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약 12조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금액은 한국의 1년치 상속증여세의 총 세입 예산보다 더 많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최고 상속세 구간은 50%인데요. OECD 22개국 평균 35.8%보다 14.2%가 높은 수치입니다. 또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상당 부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분율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경감되어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 스웨덴의 기업이었다면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는 0원이 됐겠죠. 많이 비교되는 나라, 미국의 경우에는 최고 상속세율이 40%입니다. 삼성이 미국의 기업이었다면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는 약 7조 5천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는데 우리 상속세율 기준은 200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일부 재벌만 내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체감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높은 세율 외에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13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800명 이상 해외로 나간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에는 평가, 공제, 세율, 과세 체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사전증여, 저평가 자산, 배우자 공제,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단,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세무조사로 골치 아파지기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몇 분만 투자하시면 세금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속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건 텔러 유광훈이었습니다.